근무하시고 계시고요. 지금 한국정신재활시설 협회장님이신 강미호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미옥입니다. 죄송하게도 그죠? 여러분들 많이 힘드신데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저 조금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뭐 너무 가까이는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차까지 맞고 좀 확진도 한번 3월달에 해서 좀 괜찮지 않을까. 지금 증상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예. 오늘 날씨도 많이 더운 것 같고 지금 식사하고 오셔가지고 많이 또 좀 피곤하시기도 할 건데 혹시나 너무 피곤하시면 잠깐 주무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너무 이제 잘 준비해 왔기 때문에 잠이 오시면 잠깐 일어나서 뒤에서 잠깐 그죠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다가 중간에 좀 쉴 겁니다. 한 45분, 50분 이렇게 됐다가 좀 10분 쉬고 또 진행을 할 거라 가지고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수장님이 소개를 한번 좀 해주셨는데 저는 부산의 정신재활시설 아미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한 20년 넘게 저희 기관이 아미동에 있습니다.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어가지고 20년 넘게 이제 그렇게 있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복서원이라고 자유복지사 현장 글쓰기 해서 제가 센터 아미동에서 20년 동안 우리 정신장애인분들과 어떻게 좀 활동했는지에 대한 그런 책도 조금 냈고 우리 부산의 희망 담은 정신건강 사회복지 이야기해서 실제로 부산에서 정신보건의 초창기 선구자 역할을 했던 분들하고 당사자분들의 그러한 삶을 나누는 글쓰기 해서 또 책도 내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의 꿈은 제가 원하는 삶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장에 정신건강 현장에서 열심히 우리 당사자분들과 함께 이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가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저 때문에 우리 당사자분들이, 우리 가족분들이 많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보통 하면 그냥 강의만 좀 잘 안 하고요. 서로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조금 친밀감을 향상하기 위한 것들, 또 몸 좀 풀기 위한 점심 식사하시고 해서 또 좀 졸리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몸 좀 풀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서로 좀 잘 아시는 분들이시죠? 옆에 계신 분들, 잘 아시지만, 함께 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노래 좀 아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미호가 나는 너를 사랑해, 미호가 나는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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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미옥 너를 나는 미옥 사랑해. 이렇게 혹시 노래 들어보셨지요? 네, 해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우선 연습으로 한번 마스크 때문에 조금 힘드시겠지만 뭐 큰 소리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작은 소리라도 자, 먼저 갈로 안에 자기 이름 먼저 좀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 때 사랑이 할 때는 여러분들 사랑의 표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 표현 요렇게도 하시고 또요 요렇게도 하시고 또 사랑 표현 말로도 하지만 표현 맞죠? 이렇게 하트가 너무 이쁘십니다. 요렇게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할까요? 자, 3개 나왔습니다. 요렇게 윙크 윙크 좋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 더 뭐 있을까요? 안아주는 거,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 옆사람 싫다 하면 스탑하셔야 되고, 자, 안아주셔도 되고, 손을 잡아도 되고. 자, 나는 안고 싶은데 옆에 사람 싫어요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자, 그럼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요거 안아주기도 하고, 윙크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해 할 때는 그런 동작을 해주세요. 같이 말과 함께. 자,
첫 번째는 갈로 안에 내 이름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호가 나는 너를 사랑해. 미호가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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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나는 미호 사랑해. 아이고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이고 나는 너무 힘들다 막 그냥 가만히 있을란다 이렇게 이제 편하게 있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표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갈로 안에 내 이름 말고 옆에 우리 짝지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는 이렇게 두 분 이렇게 짝지가 되어 계시네요. 자, 여기 세 분 있으신 분은 두 분하고 뒤에 분하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혹시 내 옆에 짝지가 뒤에 분 내 이름을 잘 모른다 하면 한번 지금 잠깐 한번 이름 여쭤보세요. 두 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자, 두 분 하시고 두 분 이렇게 두 분 이렇게 짝 지으셨습니까? 자, 네. 아유 나는 내 짝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름 넣어도 됩니다. 지금 여기는 없지만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그죠? 이렇게 또 동작도 같이 하면서 해봅시다. 자, 두 분 서로 이름 아십니까? 이름 아십니까? 이름 한번 여쭤보세요. 이름 한번 여쭤보세요. 얘기해주세요. 이름 여쭤보고 그렇다면 내 이름 누굽니다. 좀 얘기해주세요. 다 하셨나요? 예, 됐습니다. 예, 성까지는 아니고 내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냥 이름으로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 네, 같이 바라보는 사람을 저 보지 마시고요. 제가 아무리 예뻐도 저 보지 마시고 짝지를 보고 자, 사랑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시작. 누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누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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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나는 누구를 사랑해. 또 앞에 두 분은 서로 짝지 안 하고 제가 참 좋은가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집중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선물을 딱 사놨는데 어제 저녁에 아침 일찍 온다고 들고는 못 왔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짝지 한 번 또 바꿔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지 한번 옆에 분 했는데 뒤에 분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앞에 분이 조금 편하신 분이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오셔도 됩니다. 그죠? 일어나셔서 자리 이동하셔서 그죠? 조금 얼굴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잠이 오고 우리가 집중을 하려면 그죠? 몸도 그렇고 뇌도 그렇고 조금 그죠? 운동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은 사람 이동하셔도 됩니다. 아유 여기는 이제 네 분이 모이셨네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자, 한 번만 사람을 듬뿍 담아서 마스크 때문에 표정이 얼굴에 잘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은 또 그죠? 웃는 건지 사랑스러운 건지 자, 3박자 잘 맞춰가지고 동작도 그렇고요, 말도 그렇고요, 눈도 그렇고요, 표정도 그렇고요. 사람을 듬뿍 담아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모이는 게 덥고 좀 힘들지만 귀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듬뿍 담아서 다시 한번 우리 짝지한테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누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누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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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자, 몸이 좀 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랑이 좀 생긴 것 같습니까? 좀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자, 몸이 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집중해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뭐 일방적으로 제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지식적인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봅시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신 것 같아요? 나는 나야. 그러니까 당연히 내 인생, 내가 주인공 살아가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가? 생각해 보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떠신 것 같아요? 얘기 한번 좀 해주시고. 자, 그럼 난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 살아간다. 예. 역시 이제 맨 앞에 계신 분들은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강사를 당황스럽지 않게 이렇게 예의가 있으신 분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교육이 지금 내가 주인인 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학교 보면 선생님이 주인이에요. 애들은 학생들 그냥 듣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선생님의 인생의 주인은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폰에서 지구 제걸라가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네네. 지금 제 나름대로 계산상으로 잘 맞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네. 그러면 어떤 모습 보면 그런 거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모습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아니, 내가 만난 분들한테 들어보면 네. 내가 역사 얘기를 많이 하고 정치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네.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막 주변 사람들 같이 하고 하기 때문에 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 그러시네요. 예, 또 한번 나눠주실 분. 예. 네. 행복하게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잘 때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으니까 저 주인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이렇게. 그렇다고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맞아요. 네 먹지 마라, 살쪘다 이런 것도 있고, 네 너무 빼빼하다 이거 좀 먹어라, 먹기 싫은데 막 먹으라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그렇고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한다. 없습니까? 예. 없으면 제가 이제 또 이제 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네, 아이고 또 먼저 들어주셔가지고. 저는 남편이 테레비 볼 때 맨날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스포츠 보자 할 때는 스포츠 보고 또 뉴스 보자 할 때 뉴스 보고 내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드라마 보고 싶은데 눈물 날란다. 똑같네. 주도권은 남편이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남편이 잡고 있어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좀 하는 게 없는 것 같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다들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손 한번, 불편하지만 그죠?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100점 만점이에요. 그럼 완전하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간다 완전하게 생각하는 게 100점. 한 50점 정도면 이제 보통이겠죠. 뭐 60, 70, 80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50점. 한 반은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반은 주변에 뭐 남편이든 가족 아니면 뭐 사회의 어떤 그런 시선부터 시작해서 뭐 선생님 아니면 누군가의 뭐 중요하게 내 모든 결정을 짓는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자, 50점 정도 되는 것 같다. 내 인생의 반반 정도 같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또 주변에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다. 내 삶이. 예. 손 내려주시고 한 60점 정도 되는 것 같다. 60점. 이거 한 두 분 정도. 자, 70점 정도 되는 것 같다. 예. 우리 앞에 선생님. 자, 80점. 80점도 있습니다. 네, 그럼 90점. 90점. 예. 자, 그럼 100점. 완전하게. 예. 우리 90점 한번, 우리 90점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점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100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증거가? 저는 100점에 손들고 하다가요. 예. 너무 짬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그냥 뭐 애들도 맞추고 하긴 하지만 그것 또한 맞추는 것 또한 내 생활이고 내 삶이고 내가 만족하면서 맞추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 생활을 그냥 주인으로 만족합니다. 100%. 그러니까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박수 한번 드리시고 예 그러면 또 앞에 우리 이제 딱 당당하게 슉 손을 드셨던 것 같아요. 한번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내 인생의 주인공인 난 것 같다. 자유분방하니까. 아 자유분방? 예. 아예 자유분방 자유분방한 것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 소개해주면 나는 이 정도로 자유분방합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시구나. 자 오늘 식사하러 갔잖아요, 그죠? 예. 메뉴 정할 때 주로 어떻게 하세요? 친구나 누구 가족 있으면 메뉴 정할 때 어떻게 하세요? 혼자 정합니다. 예? 혼자 정합니다. 아, 혼자 정합니까?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어. 오늘 짜장면 먹고 싶어요. 짜장면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합니까? 예, 예. 아 주도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같네요. 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죠? 혹시나 50점 이하 한 10점 아주 너무 없다. 아 예. 우리 아까 남편 때문에 어이구 이렇게 됐네요. 50점 이하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까 TV 위에서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이제 마치는 저와 마무리하는 시간들에 있어서는 이유를 조금 높여봐야지. 현재 내가 지금 20점이고 30점이고 50점이고 60점인데 그래도 좀 5점이나 10점이나 좀 올려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아까 이제 한 어느 정도 되는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원하는 삶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원하는 삶이 뭐예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로또. 그건 내 통제 거요. 네, 저 좀 벗어날 수 있겠다, 그죠? 네.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저는 한 10년 전쯤에 일기를 쓴 게 있는데 네. 연 30살이고 딱 20살 때 일기를 쓴 게 있는데 많은 좀 장애인들의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글을 썼었는데 그때 지금 약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배워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삶을 조금은 살고 그런 삶을 위해서 내가 좀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만족도는 몇 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삶을 원하는데 지금 노력해 가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제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숫자를 좋아하네요, 그죠? 자, 1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10점 만점이면 9.5점. 9.5점. 나는 우리 상인분들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아갈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노력하는데 그게 만족스럽대. 9.5점. 예. 또 한번 얘기 공유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삶 이런 삶이에요. 현재 그 삶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하는데 만족도는 한 몇 점 정도예요. 혹시 없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또 질문을 나누고 싶으면 저랑 눈을 마주쳐 주시면 제가 손을 안 들더라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요.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이제 힘든 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정신장애인분들, 장애인뿐만 아니라 질환자분들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가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많은 이제 브레이크들이 있어서 힘들지만은 그래도 저는 원하는 삶을 살고 있고 점수로 한다면은 지금은 한 77? 7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한 만큼은 좀 더디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좀뭐 회의감도 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초심을 잃지 않고 가니까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자, 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네. 한번 질문 한번 스스로한테 좀 해보면서 스스로 또 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 소개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삶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 그래서 저는 정신보건 현장에서 우리 당사자분들, 가족분들과 함께 재미나게 살아가는 게 제가 원하는 삶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저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8점 정도 이상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소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있어서 늘 동일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내리막길 있고 오르막길 그렇게 그죠? 하는 가운데, 그러면 걸어가는 가운데 이제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삶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쭉 하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제 시간을 마칠 겁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좀 빨리 마치면 좋겠다. 아이고 재미가 없네 하면 조금 더 일찍 마칠 거고, 아니면 재밌네 좀 더 얘기 나누고 싶다 하면 네, 3시 안에는 하여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제가 받은 주제는 그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소장님이 요구한 그런 주제로 제가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질환자의 뭐 노동법, 그죠? 뭐 우수 사례 뭐 이런 부분들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네, 우리 당사자분들한테 있어서 노동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내가 일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를 좀 생각해 보고요. 이건 앞서서 내가 원하는 삶하고도 조금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일과 관계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우리 정신질환자, 우리 정신장애, 제가 그냥 보통 지금 이제 법 제도적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 이렇게 좀 분리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제가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정신장애인으로 할게요. 이게 등록 여부를 떠나서. 네. 그래서 정신장애인 분들이 이제 노동 일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현장들에 대한 사례들을 조금 얘기를 한번 할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는 정신장애인 노동권. 그래서 제가 뭐 변호사 이렇게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법을 알고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우리가 노동권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을 하는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권리로서 주장해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오늘 내용 준비를 했습니다. 자, 네. 일의 의미. 자, 이거는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과 취업, 직업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우리 혹시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일이라. 네. 일.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생계 활동. 일. 우리는 일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일 하셨나요? 네. 일 하셨나요? 오늘 강의 들어가지고 강의 들어서 얘기했죠. 강수는 일을, 그죠? 우리 뭐 일을 한다 여기도 얘기했지만 모든 생계 활동하니까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해서, 그죠? 뭐 돈으로 환산되는 이런 것만 일이 아닌 거죠, 실제로, 그죠? 모든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죠? 행하는 모든 활동, 그죠? 모든 활동이 이제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죠? 밥도 열심히 점심시간 맛있게 드셨죠? 점심 뭐 드셨습니까? 국수. 치동가스. 국밥. 네. 이렇게 먹는 활동,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지금, 공부도 하시고, 여기 선생님 열심히 뭐 필기도 하시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이거는 돈으로, 화폐로 환산하는 이런 것들을 더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취업을 해야 된다.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취업은 직업을 얻어서 직장에 나가는 걸 취업이 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직업들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직업이 없지만 일은 하고 계시는 거고, 그죠? 직업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네. 선생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직업, 개인이 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 가지 일에 종사하는 지속적인 사회활동. 일이 좀 넓은,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좀 일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 하나,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한 가지 일에 종사하는 것들을 직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직업이 있으신가요? 직업이 있으신 분은? 직업 있으신 분,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재택근무를 네, 하고 계시고, 네, 좀 방법적인 부분들이지만 일을 하고 계시고, 네, 또요. 네. 경남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고 자립생활센터에서 여기서 일을 하고, 네, 다양하게 일을 하시고, 현재 나는 취업은 하지 않았어요. 직업은 없지만, 또 취업을 하고 싶어요. 일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가 원하는 삶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죠? 있어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겠다 그죠? 네. 자, 그러면 네, 나에게 있어 특히 우리가 취업과 연관돼서 보면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나에게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내가 일한다는 거? 수입이 생겨. 수입이 생긴다. 수입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현재 혹시 직업이 있으십니까? 동료 상담가로서 일을 하시네. 직업이 있으시네요. 그죠? 동료 상담가로서. 동료 상담가로서 일하는 거는 나에게 그 수입이 생기는 거다. 그죠? 경제적인 부분들 있으시고 선생님 얘기해 주는데 선생님은요? 선생님이 여기서 일하는 이 일의 의미는 본인한테 일의 어떤 의미인가요? 저요. 네. 저도 동료 상담가인데 네네. 같은 장애인을 대하면서 같은 장애인을 대하면서 그 사람과 그 공통점을 나눌 수 있고, 네네. 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도 그 사람이 또 같은 점을 또 발견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당사자들 간에 네. 나에게 이런 어떤 수입이 생기고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당사자와 나누는 것에 좀 의미를 또 두고 계신다 그죠? 네. 우리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쌤한테 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삶의 일부분이다. 일은 나의 삶의 한 일부분이다. 예. 네. 어머니한테 보탬이 되는 거. 어머니한테 보탬이 되는 거다. 일은 나에게 있어서 일은 엄마한테 보탬이 되는 거다. 네. 그 보탬이 되는 건 수입적인 부분도 있고, 그죠? 또 뭐 덜 걱정시켜주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든든하게 생각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네. 쌤한테 있어서는 이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저를 성장시키는데 의미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나의 성장, 예. 이런 나이에 있어서 성장을 위한 부분들이다. 예. 다양하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난 그럼 어떤 일들을 하고 싶지? 그럼 그 일들을 하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꼭 직업적인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 내가 원하는
재미난 삶 아니면 같이 더불어 사는 삶, 엄마를 좀 보탬이 되는 이런 가족한테 보탬이 되는 삶을 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지금 있다라고 하면 열심히 그걸 쫓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것들이 현재는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 둘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에 아까 그러면 난 차이가 있지만 당연한 권리로서 그러면 내가 요구하고 해야 될 것들, 누려야 될 것들은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고 요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네. 우리가 그 정신장애인 당사자분들이 금방도 이제 두 분 선생님이 동료 지원가, 동료 상담가로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당사자 활동가로서 많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이렇게 하는 것도 당사자 활동가로서의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활동가, 자 우리 선생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불편하시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할까요? 잘 뒤에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 혹시 괜찮습니까? 네. 읽어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 선생님요? 예. 정신 네, 그러면 한번 읽어주세요. 정신질환이 발령 가지고 있지만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동물로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 우리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당사자 활동가는 어떤 사람이냐?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정신을 가지고 있는 동료와 함께 다양하게 활동하는 사람. 예를 들면 저희 기관에 저희 정신재활 시설이 있잖아요. 정신재활 시설에 아침 출퇴근 우리 형부들이 출퇴근해서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포럼도 참여하고 자치회의도 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 가을에 캠프를 갈 건데 캠프 어디로 갈 건지 그럼 준비사항 뭔지 회원들 같이 의논하기도 하고 부서활동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게 당사자 활동가로서 역할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마 그죠? 자립생활센터에서도 다양하게 이제 회원분들, 당사자분들 같이 와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당사자 활동가로서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자, 혹시 뒤에 안 보이시면 그렇고요. 보이시는 분은 같이 한번 잠도 쫓은 경험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활동가는 어떤 사람이지? 어떤 걸 얘기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되는 방법을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보다 더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이 있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 내가 회복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정신질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지만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다른 당사자와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것에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그죠? 우리끼리 같이 나와서 같이 밥도 먹고 이런 교육도 듣고 이런 다양하게 지역 행사 참여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분들 경험하시겠지만 여전하게 조금 편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인식 개선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제도적인 부분들을 좀 바꿔나가려고 하는 이런 활동, 그죠? 함께 활동하는 이런 사람을
당사자 활동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당사자 활동가 하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위해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 자신도 동료도 나아가 이 사회도 보다 더 정신질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동료와 함께 치료와 재활의 전문가와 함께 정책 전문가와 함께 활동하는 사람을 당사자 활동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당사자 활동가입니다. 네. 자, 이제 그 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당사자 활동가인 것 같아요. 당사자 활동가인데 당사자 활동가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뭐 두 분도 동료 상담가, 동료 지원가로서도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신장애인들한테 정신건강기관에서 좀 발굴된 이런 다양한 이제 몇 가지 직종들이 있어요. 여러 직종들 중에서 실제로 동료 지원가도 당사자 활동가이면서 그 안에 동료 지원가, 네, 동료 지원가의 그런 직종도 하나 있고 이제 다양하게 지금 현재 정신재활시설뿐만 아니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동료 지원가로서 이제 채용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과 관계되어서 조금 설명을 조금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향후에도 지금 계속 정부 정책적으로 이렇게 동료 지원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정도인데 할 수 있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네,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면 우리 당사자를 돕기 위해서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만 있다라고 하면 그냥 도전해 보시고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료 지원가는 뭐 교육을 받아서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생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료 지원.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 과정을 경험한 정신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다른 동료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돕는 사람을 동료 지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료 지원가는 이런 동료 지원 서비스를 우리 회복 과정에 회복 필요한 사람을 이제 돕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한 50분 돼서 조금 쉬도록 할게요. 좀 쉬게 기준으로. 네, 동료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동료 지원가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에 관련된 경험, 지식, 대처 기술을 공유한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주변의 동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조력하고 생활 재반 영역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동료 지원 서비스를 이렇게 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회복되었기 때문에 다른 동료를 돕는다. 이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이제 준비가 필요한 거죠. 무조건 나는 동료 지원가 할래요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경험도 있으셔야 되고요. 배워서 좀 지식도 있어야 돼요. 어떻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도와줄 건지 상담 기술도 배우기도 하고 제도적인 부분, 인권적인 부분, 다양한 이런 것들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동료 지원 교육을 통해서 그런 지식과 내가 회복했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실제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를 이제 도우려고 회복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하게 되는 부분들 있죠. 동료 상담가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많은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 보면 정말 전문가 못지않게 전문가가 할 수 없는 역할들을 잘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들은 참 중요한 것 같고 동료 지원가 일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무들이 있겠지만 주로 이제 이런 동료 지원가 직무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동료 상담, 그래서 가정 방문이라든지
실제로 혼자 자립해서 독립해서 계시는 분들, 독립 그거죠. 서비스부터 시작해 취업장 방문, 뭐 어떤 기관에 있다라고 하면, 센터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뭐 그곳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규뿐만 아니라 대기자가 있다라고 하면 대기자 상담 서비스, 신규 회원 멘토 서비스 이런 이제 다양한 부분들을 해서 동료 상담을 하기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네 프로그램 계획을 짜서 프로그램 할 때 주로 이제 뭐 전문가가 하겠지만 이제 동료 상담가도 그런 것들 준비해서 하기도 하죠. 교육 강사로서 뭐 이직 개선 강사라든지 인권 강사로서의 그런 역할들 또 자기의 회복 경험들을 이제 전문가들한테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당사자한테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강사의 역할들도 그렇게 동료 지원가들이 많이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동료 상담가, 동료 지원가로서 일을 지금 하고 계시거나 해보신 경험 계신 분? 아까 두 분 계셨고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네. 주로 어떤 일들 하십니까? 여쭤봐도 될까요? 동료 상담가로서. 아 저요? 네네. 지금 주로 어떤 일들 하실까요? 자주 모임 운영, 자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자주 모임 담당해가지고 오늘 한다 뭐 연락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 회록도 작성하고 이런 역할들. 그런 역할들을 하시면서 어때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네네. 하다 보니까 점점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잘해보려고 좀 해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잘 해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네, 그죠? 네, 자주 모임 운영과 관계된 부분들 다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먼저 사례 하나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네 저희 기관에 저희 기관 사례인데요. 장애고용공단에서는 다양하게 이제 뭐 취업 성공 패키지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이제 직업과 관계된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장애인 대상으로 선생님들도 한번 참여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인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장애인 인턴을 채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기간에도 그죠? 지원비도 이렇게 줘가지고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기관에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일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장애인 인턴제를 활용해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장애인을 채용했는데 동료 지원가로 이분을 채용을 했어요. 다른 정신재활시설에서 다니고 계신 분, 동료 지원가 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가지고 남자분이셨는데 이게 기간도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더 오래 하면 좋겠지만 인턴제는 한 7개월 정도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정도만 했었는데 7개월 정도 일을 하셨고요. 저희 기관에서 일을 했는데 아까 선생님 자주 모임 뭐 이렇게 연락하고 이런 것도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기관에서도 뭐 행정 보조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뭐 열제고 방명록 작성하고 이런 부분들 행정 보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보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활동할 때에 함께 참여해가지고 다른 우리 회원분들 지원하는 거 프로그램 보조도 하기도 하고 개별 회원 맞춤형 서비스 지원해가지고 우리 기관에 청소년 이제 회원이 계셨어요. 청소년 회원이 학교를 가게 되는데 등하교 때 이렇게 버스 타고 내리고 이 회원이 매점 가거나 이렇게 개별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기도 했었고요. 행사 지원, 외부에 다른 행사가 있거나 센터 내 행사 있을 때 행사 준비물 챙기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과 관계되어서 그렇게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 동료 지원가로서의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하셨습니다. 하셔서 시급이 급여가 이제 어쨌든 최저 시급 정도 해서 주휴수당해서 보니까 그 달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보통 이 정도 8, 90 정도로 해가지고 수입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주 5일로 해서 이제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짧은 20시간이었지만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명함을 동료 지원가 명함을 이제 제작해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갈 때 나 동료 지원가다 해가지고 활동하기도 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금 요 시계에 지금 시계가 있어가지고 자 4대 1까지 하고 2부터는 좀 쉬고요. 여기서 2시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료 지원 사례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장애인 고용공단 내 이런 장애인을 위한 이런 사업을 통해 장애인 인턴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원이 됐고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그죠? 이제 다양하게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요구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노동권으로서 그죠? 우리 권리로서 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과거와는 달리 지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장애인 권리협약, CRPD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장애는 이제 인권 모델로서 그죠? 장애는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냥 어떤 우리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핸디캡으로서 사회적 분리 때문에 우리 기능들을 향상시켜야 되고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당연한 우리의 권리로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다양한 기회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동료지 요즘 이제 국정에서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도 동료 지원과 교육을 이제 양성기간 해서 교육을 했고 지금은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어디든지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교육을 하고 나면 문제는 뭐냐? 그럼 내가 동료 지원가로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일할 현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턱관리 통합지원센터, 다양하게 지역사회 복지가 다양하게 일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돼요. 일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그 일을 통한 그냥 보람, 내가 일의 의미를 가지고 보람을 느낄 수 있겠지만 내가 그걸 통해서 실제로 정당한 수입을 얻게 된다고 하면 경제적 활동도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많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이 동료 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기간 마치고 그냥 그대로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분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다시 또 이제 취업이 되셔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동료 지원과 근무 사례입니다. 이거는 저희 재활시설협회가 다른 외부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당사자 일자리 지원 사업에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일할 기회를 제공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어쨌든 장애인 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등록이 되셔야 돼요. 등록 안 되신 분들은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분들이면 누구나 이제 지원이 가능하셔가지고 두 분을 채용을 해서 한 5개월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또 업무도 이제 앞선 것과 동의를 하고 조금 더 다양하게 더 활동들을 아우리치 서비스 해가지고 실제로 지역에 재활시설이라든지 이런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진 않지만 지역에 계신 재가정신장애인분들 대상으로 가정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또 정서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아니면 또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 좀 이용해 보실래요? 라고 이렇게 소개도 하고 안내도 하고 정보도 주고 하는 이런 것들도 했었습니다. 유튜브 업로드하는 거라든지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또 이제 최저 시급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은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충분하게 근무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월 24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더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적인 것 때문에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고용보험 이렇게 가입이 되고 하면서 이제 정말 적지만 20여만 원의 그런 이제 월 수입을 가지고 이렇게 또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앞선 1번 사례뿐만 이제 비교하다 보면 실제로 급여를 많이 받지 못했지만 이런 활동들도 이제
이때 두 분이 활동하셨거든요. 서로 이제 같이 그 의지를 해 나가면서 정보 교류해 나가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더 많은 경험들을 가지게 됐고 좋았다라고 역할들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죠. 동료 지원 활동을 하면서 발견한 강점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동료 지원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 동료 지원가 분 중에 한 분은 아침잠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어나기 참 힘드셨고 규칙적인 생활을 잘 못했어요. 맨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죠 부모님한테 막 비난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료하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동료 지원 활동을 하게 되면서 출근 시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9시까지 와야 되고 이런 거 그래가지고 출근 시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셨어요. 그 동료 지원 하면서 이분은 한 번도 지각하신 적이 없어요. 늘 10분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해서 활동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상대가 든든하게 느끼며 신뢰감을 열심히 이렇게 성실한 모습 보여주니까 기관에 있는 다른 당사자분들, 직원들도 늘 든든해하고 신뢰를 주니까 더 존재감을 더 가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동료 지원 활동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잘 발휘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것들 다 잘 하는 것들이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뭔지 그것들을 잘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의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나 이 부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동료 지원가로서의 그런 강점. 생각이 안 나네. 네. 생각이 안 나니까. 아, 생각이 잘 안 나시고 우리 선생님 어떠실까요? 저는 사람들한테 애 사귈 네. 먼저 다가가는 가는 거, 그거 중요한 강점이다, 그죠? 그럼 강점을 내가 이제 이런 나의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강점 잘 활용해서 그런 역할들, 동료 지원가로서 역할들 하면 좋을 것 같다, 그죠? 그래서 각자 선생님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강점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여기서 그 부분 말씀하셨고요. 동료 지원가 활동 경험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라고 물었어요. 나도 같이 도움이 되고 같이 더불어 나누는 것들이 참 즐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이제 활동하셨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변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분도 다른 재활시설을 이제 이용해서 그쪽에 동료 지원가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아서 본인도 동료 지원가로서 이렇게 활동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동료 지원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 것. 자기의 직접 경험을 또 했으니까 내가 받은 관심과 지원을 다른 동료들도 느끼게 해주고 싶고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본인이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셔서 나도 동료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게 참 동료 지원가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하셨대요. 그다음에 동료 지원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지만 성실하게 활동해서 준비를 하니까 기회가 왔고 이 경험이 향후 미래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이제 일의 의미가 제가 일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라고 했었는데 동료 지원 활동을 하면서 이 참 나한테 가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들 생각해서 이렇게 도전을 했고 결국 이분도 지금 증상복지센터에 동료 지원가로서 다시 또 제 기간이 끝나고 다시 또 재취업이 되셔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동료 지원가로서 더 발전하고 싶은 점이 뭔가라고 했을 때 이제 공감 능력, 동료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내 얘기만 내가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내 경험도 막 나눠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분이 언제 뭘 힘들어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싶고 이런 것들 잘 귀 기울여 주는 것들 이게 중요하다. 공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여기셨다. 한 번씩 다른 생각을 하거나 정상의 문제로 기억을 잘 못하거나 깜빡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도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 생각이 잘 안 나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이렇게 필요한 업무 지시를 그죠 받게 된다라고 하면 그걸 좀 메모한다거나 이렇게 전달 받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는 것처럼 계속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아니고 죄송한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물어보고 확인해서 이제 정확하게 나한테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들도 내한테 있어서 향상돼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던 것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보람된 순간이나 힘들었던 점, 동료적으로 활동하면서 일하면서 힘드신 경우들도 계시겠죠, 그죠? 이분은 아까 이제 개별 청소년 학생들 개별 지원하는 것들이 이제 업무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 자기를 잘 믿고 형처럼 해가지고 잘 따라와 주었는데, 그래서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했는데 학생이 갑자기 이제 화내거나 돌발 행동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런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이제 막막할 때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많이 당황스럽고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경험 전문가 외에 지식 전문가들한테 좀 바라는 점들은 이렇게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좀 대처를 좀 잘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잘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금 그 병원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잘 알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동료지원과 교육받고 이수하고 나서 거기서 끝 아니고 부수교육도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계속 좀 교육의 기회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동료지원가로서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동료지원가 그런 분들이 채용돼가지고 실제 일을 하는 모습들을 저는 현장에서 보고 제가 이 업무들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동료지원 업무를 통해서 그 동료지원가 분도 성장이 일어나고 이분을 통해서 나머지 그죠? 당사자분들도 많은 힘들을 가지고 또 도전이 되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다양하게 이분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저희도 기관에서도 많이 또 발굴하게 되고 저희도 도전하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럼 당연히 이제 일할 수 있는 권리 많이 일하는 부분들에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죠?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 요구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관련해가지고 저희 사례인데요. 지금 저희 부산대학교 병원에 보면 저희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있어요. 네. 이제 일반 비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치과 관련해가지고 치과 진료가 참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전문으로 하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운영 지원팀에서 시간제 근로자 오전 반, 오후 반 해가지고 일일 한 4시간 정도만 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현재 한 10분이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정신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아쉽게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용공단하고 연계돼 지원고용이다 보니까 실제로 장애인 등록되신 분들만 이제 일을 하시게 되는 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신데 좀 제한되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 있지만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총 10분이 계신데 저희 기간 한 8분 정도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1년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잘하면 재계약해가지고 2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쉽게도 계속 잘하면 또 1년 연장해서 계속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2년까지만 하고 그만둬야 됩니다. 왜 그만둬야 됩니까? 퇴직금 안 주려고 그죠? 1년 계약 안 하고 11개월 계약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죠? 여기서는 이제 2년 넘기게 되면 무기 계약으로 가가지고 그걸 해야 됩니다.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까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역할들은 취미심 도구들 뭐 독보하고 뭐 이런 것들 하고 또 힘센 또 장애인분들 오시면 이제 남자 우리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잡아주고 이런 역할들도 하고 서류 작업들 다른 쪽에 부서에 뭐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하기도 하고 뭐 밑에서 안내하기도 하는 것들 다양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족도가 참 좋으세요. 왜냐하면 실제는 이제 병원에 근무하잖아요. 근로 환경이 참 좋아요. 그분들도 좀 지지적이고 나머지 같이 근무하시는 치유생사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치과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지지적이고 저희 재활시설들에서 취업 담당자가 직업재활 담당자가 계속해서 사례 관리를 해주고 있는 부분, 취업장 방문하고 어려운 갈등 사항들이 있으면 같이 조율을 해주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잘 유지를 대부분 다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재계약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시급이 최저 시급이 아니라 조금 더 높습니다. 주일 이제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급여가 좀 돼요. 그래서 90만 원 이상으로 그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어쨌든 이제 반나절 근무해서 노동 강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어느 정도 뭐 보통 기본 생계비 이상의 금액을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만족도가 좋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일하는 모습들입니다. 보건진료센터에서 일하는 소독 작업하고 이런 도구 관리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일하는 것만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그 일들을 꾸준하게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 이제 기관들에서 해주는 부분들이 여가 활동 지원해 뭐 그림이라든지 만들기라든지 이제 나들이 하는 것들 좋은 차 빌려가지고 나들이 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고용주 간담회예요. 실제로 이분들이 장애보건진료센터에도 정신장애분들, 무질환자분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각 개별 회원의 특성들을 고용주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고용주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직무글 관련해서 장애보건진료센터에서 이제 일하는 것들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 직장 예절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동료하고 같이 이렇게 근무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예절부터 실제로 그 업무와 관련된 그런 것들 해서 이런 직무 교육들을 같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권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취업만 연기해가지고 취업 알선해서 일기에 근무를 하세요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정신장애인분, 정신질환자가 아주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그거 있잖아요, 그죠? 내 범위 내에 살 수 없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정신재활시설이든지 이렇게 다른 기관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꾸준하게 이 일들 유지를 하거든요. 그것들한테 우리도 이제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또 요구를 하셔야 되고, 제가 정신재활시설에서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게 진해, 이게 창원에 그거 있나요? 정신재활시설 있나요? 네. 없죠. 지금 짓고는 있는데,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좀 지원해주는 기관도 지금 없는데 좀 해주세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직업과 관계된 이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나는 굳이 일 안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이야. 그래서 이런 삶을 위해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한데 좀 그런 시설이나 그런 기관에서 좀 얻을 수 있도록 좀 있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제 첫 번째 큰 이제 주제와 관련돼서 지났고 이제 두 번째 지금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있어요. 정당한 편의 제공 해가지고
보통은 정신장애인 분들한테는, 정신질환자 분들한테는 이 얘기들이 많이 없었어요. 우리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편의 제공과 관련돼서 보면 보통 그죠? 오늘도 이제 휠체어 타고 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동권과 관계되어 가지고 많이 그죠? 편의 제공과 관계된 부분들을 하고 실제로 일하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이제 휠체어 장애인들이 일하실 때는 책상이라든지 그죠?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신장애인 분들한테 그럼 일하는데 아니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정당한 편의 제공은 뭔가? 라는 것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법적인 근거는 그렇습니다. 뭐 장애인 차별해소법이라든지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이제 적용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합리적 배려, 그죠? 말 그대로 합리적 배려.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려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동일하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조건을 똑같이 하는 게 평등이 아닌 거죠, 그죠? 배려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일을 하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삶들을 원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합리적 배려는 개별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상태나 직장 상황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 다양성과 개별성이 높은 개별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상태. 내가 시각장애인지, 그죠? 지체장애인지, 그 다음에 청각장애. 청각장애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해요? 수어, 그죠? 수어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시각장애는 또 시각장애인이 동선이라든지 그런 업무에 좀 필요한 부분들, 그죠? 필요한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거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게 정당한 편의 제공, 뭐 합리적 배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모든 사업주가 반드시 실시하는 것은 꼭 다 해야 되는 것들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법에 근거해서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도 조금 요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을 해나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오직 일하기 전에 채용 과정에 있어서랑 채용 이후에 이런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합리적 배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혹시나 이제 일하고 계신 분들 좀 이제 보세요. 실제 내가 합리적 배려를 받고 있는가라는 부분들. 그럼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은 내가 정당하게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인가 라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채용 전에, 그죠? 채용 전에 보면 면접 시 취업 지원 기간에 직원의 동석을 인정받는 거. 우리 면접 보통 취업을 하게 되면 면접에 현장에 가잖아요, 그죠? 면접에 내가 혼자 갔을 때에 막 긴장되고 불안하고 떨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서비스 이용하고 있는 기간에 뭐 직업재활 담당자라든지 이렇게 담당자 아니면 이게 자율생활센터 뭐 소장님든지 이렇게 같이 면접 보는 장소에 같이 동석하는 것들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내가 너무 긴장돼서 이제 내가 거기서 면접 질문하는 면접자가 원하는 그런 대답을 못할 때 실제로 우리 같이 동석한 사람이 좀 전달해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합리적인 배려가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면접을 이제 보고 채용이 됐어요. 채용이 된 이후에는 업무 지도나 상담을 전담할 담당자를 지정해줘서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기관에 근무를 하게 됐다고 하면
내 업무를 지시하고 조정해줄 담당자가 따로 다 있는 거예요. 배정해주면 그 담당자로부터 내가 업무 지시를 받고 뭐 필요한 거 지도 받고 그렇게 고충이 있으면 상담도 하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것들은 좀 지정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업무의 우선순위나 목표를 명확하게 지정하고 지시를 하나씩 내리고 작업 순서를 알기 쉽게 적은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의 그것도 그 사업장에서는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 장애인 보건진료센터에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도 이제 직무와 관계 매뉴얼 딱 있는 거야. 그러면 도포는 이렇게 하고 요거 끝나면 어떻게 넣고 뭐 소독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업무 매뉴얼 딱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지도를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 담당자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도 지정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제 근무 시간 체크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휴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 체크하기도 하고 힘든 거 있는지 그런 거 하면 그 담당자한테 가서 얘기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없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이나 휴가, 휴식, 통원, 건강과 관계된 배려 이제 다 사업장마다 좀 다르던데요. 실제로 내가 외래를 가야 되잖아요. 외래를 가게 되면 빠져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에 대해서 그냥 휴가 내서 그러면 연차 내고 휴가 내서 가라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제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것과 관련돼서 이게 정말 합리적 배려로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근무 시간으로 유급 휴가로 이렇게 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계돼서는 좀 배려받아야 되는 게 있고요. 가능한 조용한 장소 휴식 취할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이 좀 충분히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업무량도 부담 가능한 정도에 좀 맞춰서 업무량을 조정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죠? 과도한 업무들을 하게 되면 이 직업을 잘 유지하는 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본인 프라이버시 배려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장애 내용과 필요한 배려 등 제가 실제로 이제 그죠? 너무 화장실 자주 간다 불안해가지고 그러면 좀 화장실 자주 간다라고 했을 때 보통 경우 어떻습니까? 일 집중 안 하고 막 화장실 간다고 막 그렇게 담배 피러 가거나 할 때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안하거나 좀 힘들 때마다 좀 담배를 좀 핀다거나 화장실 자주 간다라는 것들을 미리 이제 그 담당자한테 알려준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배려받아가지고 조금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계속 직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죠. 일하면서 이런 정도의 합리적 배려가 우리 정신장애분들한테는 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요구하는 부분들은 뭐 소속된 기관에 직원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당사자분들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노동권에 대한 부분들 오늘의 큰 좀 주제였던 것 같아요.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에게 그러면 일이란 어떤 것일까? 라는 부분들. 일의 의미는 어떤 것들이고 그 앞서서 그럼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거지? 어떤 모습이지? 그러면 그런 원하는 삶에 있어서 난 어떤 일들을 하고 싶지? 그 일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그냥 내 경제적인 수입을 얻는 돈으로서 환산되는 그런 일들일 수도 있고 당사자 활동가로서의 그런 함께 나의 변화 아니 옆에 동료의 변화 그 다음에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하는 이것도 일일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당연하게 조금 요구해야 될 권리로서의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당한 편의에 대한 부분들도 내가 일을 하게 되면 배려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요구를 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동료 지원과와 관계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이제 당사자분들이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많이 조금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료 지원가로서 일을 할 때에 조금 더 이제 기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또 요구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동권이라고 했을 때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 기회들을 많이 있는 것도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현재 그 일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정당한 합리적인 배려 받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주장과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당사자 운동을 통해 가지고 많이 우리 당사자분들의 그런 역량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권리들이 많이 향상됐다라고 하지만 아직 여전히 그죠?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하면 많이 목소리 내는 것들이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같이 당사자 활동하면서 함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좀 변화시켜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그냥 제가 이제 오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 뭐 있을까? 오늘 내용을 통해 가지고 내가 좀 이것만 하나 실천해 봐야지 하는 게 있으면 좀 하면 좋겠다. 그냥 듣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거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나 뭐 문장도 괜찮고요. 어떠세요? 오늘 내가 배운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단어도 괜찮고 뭐 정리를 하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네? 동료 상담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셨네요. 노동권. 노동권. 키워드 생각이 나시네요. 네. 정당한 편의 제공. 정당한 편의 제공. 네. 우리 자유분방. 네. 배운 거. 네. 자유? 자유. 자유. 네네. 선생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도 동료. 동료 상담가가 좀 기억납니다. 자율. 네. 강점. 강점. 네. 그러면서 선생님 강점이 뭡니까? 저는요. 네. 강점이 많고 싶어요. 강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소개하면 밤이 셉니다. 네. 듣는 힘을 키우자. 듣는 힘을 키우자. 오늘 좀 힘 키워진 것 같습니까? 네, 오늘 선생님. 동료라 당사 활동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남는 거 키워드 배운 게 있다면?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앉아 있는 게 이게 엄청 힘든 시인데, 참 잘하시고. 네. 네.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리. 권리. 네. 네. 내 인생의 리더가 되는 게. 내 인생의 리더가 되는 거, 선생님 인생의 리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가는 것 같아요. 결국 가고. 합리적 배려. 네. 저는 생기단자 장애인을 하기 위해서는 살짝 환경과 이지가 바뀌어야 감사합니다. 네, 주인공이 되자. 저는 실제로 관리할 때 저희가 뭐 식지장애나 발달장애 여기서는 현재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안 해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운동을 아주 문제라는 것 같아서 생각을 했고 여기 대해서 지금 국민에서 사회적인 규제를 저희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감사합니다. 변할 것 같습니다. 자, 부담스럽게 패스하시면 됩니다. 부담 안 하셔도 됩니다. 패스. 괜찮습니다. 소리 의미랑 무엇인가. 무엇인가. 어떠셨습니까? 패스. 괜찮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감사합니다.
모든 거 계속 해주세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모든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되셨어요? 저는 패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미수 씨 너무 많이 했어. 흑만사가 인상뿐만 아니라 저희 인생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자신의 경험이 같이 있다는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패스학과에 저희 시간 남으셔서 패스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 개발. 네, 고맙습니다. 모든 거.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좀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도 좀 뒤에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신장에도 정말 제대로 같은 시간, 비장이가 같은 시간, 같은 모든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좀 마련되는 그죠. 그런 조건에서 또 배려를 한 비씩 배려 받으면서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냥 조금 하나라도 금방 말씀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이 부분들 그냥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끝 문담하면 끝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방로에 걷는 독서 해가지고 많이 이제 얘기 나눈 것 중인데 제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혹시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주실게요. 시작. 목적지는 저 먼 어딘가가 아니다. 그곳에 이르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목적지다. 그죠? 내가 원하는 삶이 있어요. 그죠? 저쪽에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내 삶의 주인으로서 그 원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나와서 같이 교육도 듣고 함께 동료와 어울리고 함께 다른 활동들 하는 이게 하나하나가 목적지가 된다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확 사회가 내가 확 바뀌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것들이 이제 목적지다라는 것들 그것도 소중함들을 생각하고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제 첫 번째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강의 제목 부재각. 네, 자세히 보시면 네, 부재각. 아이고, 우리 선생님 아십니까? 복 있는 사람. 부재각 보시기는 제 꿈에 보이는 사람이고 우리 강의 제목이 함께 걸음이었어요. 함께 걸음. 그죠? 그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함께 걸음. 함께 연대하면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센터에서 이런 또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오늘로써 뭐 계속 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로써 뭐 일이 끝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자기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같이 좀 연대가 필요할 때는 함께 연대해 나가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서로 좀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